이 길의 선택은요 100만 당원의 것입니다. 장동혁 당대표의 선택이 아니다라는 거죠. 반갑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주말에 말이죠. 뭐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도 아니고 장동혁 당대표가요 이준석과 만나겠다라고 합니다. 이준석이 먼저 이 장동혁과 만나고 싶은데 거기에다가 슬그머니 조국 끼워 넣으면서 뭐 특검을 같이 연대하자라고 했는데요. 역시 조국이죠. 내가 왜 거기서 병풍이 되냐라고 당연히 거부했고요. 거기에 장동혁 당대표는 촉 받아서 이준석 만나겠다. 이준석이 이야기하는 거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과 장동혁이 만나기로 됐고요. 이제 실무진들이 논의를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뭐하고 자빠진 겁니까? 저는 참 어이가 없는데요. 이 장동혁 당대표가요. 계엄을 사과했습니다. 제가 좀 미화를 시켰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엄이 거칠었던 그 방식에 대한 사과. 그러나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공경에 처하게끔 선택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던 그때 당시에 한동훈 당대표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다라는 내용이 압축된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해석이 됐는데요. 그러나 100만 당원들의 가슴은 어떻게 싸늘해졌습니다. 자, 12.3 비상계엄은 잘못된 수단 아니었습니다. 수단? 그거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입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죠. 헌법 77조 제1항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비상대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이고요. 국회는 그것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게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장동혁 당대표는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요, 당원들에게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 잘못했다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요동을 쳤죠. 많은 분들이 탈당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뭐 약간의 희망, 예외적인 거, 지금 말하는 걸 부셔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되나, 건덕지를 남겨놓았다라고 하죠. 2030 청년들 의무적으로 공천하겠다. 청년 중심의 정당으로 만들겠다. 당원 뜻을 물어가지고 당명을 개정하겠다. 국민공감연대의 장으로 지금 당을 운영하겠다. 폭넓은 정치연대를 새 신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청년 중심의 정당. 여기서 또 자유대학 대표 박준영 군이요. 법원 앞에서 단식 투쟁을 했습니다. 거기에 장동혁 당대표는 나와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약간 삐꾸가 났다 그런 느낌도 듭니다. 진정성이 안 느껴진다라는 거죠. 아마 이런 부분에 많은 국민들이요 실망을 했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줘보자라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언론들은 어떤 식으로 바람을 탔냐면요. 이준석과의 연대를 위해서 보수가 시동을 걸었다. 반면 연대에 대한 구상을 이준석과 함께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내놓더라고요. 조중동이 생각하고 있고 조중동이 바라는 그림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엄에 사과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두기는 애매하게 남겨뒀지만 한동훈과 선을 긋는 거는 좀 정확해 보이고 그 자리에 이준석과 연대로 메우려는 모양새. 그렇게 보이니까 조중동 입장에서는 한 놈 버려도 한 놈은 남아있으니까 뭐 그런 느낌이 아닐까. 그런데요, 당원들한테 물어봐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당원 중심으로 정당을 만든다라고 했죠. 자, 한동훈은 안 되고 이준석은 되냐라는 질문을 국민들은 물어달라라는 거죠. 국민들 입장에서, 당원들 입장에서는요, 택도 아닌 소리입니다. 답은 너무너무 간단하죠. 한동훈과 이준석 안 다릅니다. 똑같은 놈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요. 길을 깔아준 인간들이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자리에 앉기 전부터 공격해왔던 게 이준석이고요. 김건희 여사의 뭐 공천 개입, 명태균 이름을 거론하면서 칠부사에서 코 파고 땅 파던 게 이준석입니다. 끊임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해 왔었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한동훈이가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한 겁니다. 이 둘 중에요, 누구라도 다시 당 안에 들인다라고 하면요, 그 순간부터 윤석열 정권의 마지막 자존심, 그리고 100만 당원들의 피땀을 스스로 부정하는 겁니다. 자, 지금 저는 요구하겠습니다. 뭘 요구하냐? 당원들 투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당원들이 이준석과의 연대에 대해서 환영하냐, 안 하냐? 그거를 먼저 듣고 장동혁 당대표가 움직이라라는 거죠. 제가요, 이준석과 연대에 대해서 또는 합당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거 국민의힘이 한다라고 하면 계속 지지할 것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13시간 전에 36,000명께서 여기에 참여해 주셨고요.
국민의힘 지지 처리한다 안 한다 이제는 진짜 버려야 된다. 그게 94%입니다. 36,000명 중에 33,840명이요. 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국민의힘 밀어줘야 되지 않겠냐. 6%입니다. 고작 6%. 2,160명. 그리고요 댓글 보면요 400명 가까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자, 혜영님이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준숙이 묻으면 똥 된다. 자, 청담님 살아보니 한 번 배신한 인간은 또 배신한다. 그건 망고 불변의 진리다. 자, 그 다음에 JJBS님 한 번 아웃된 인간은 쓰지 않는다. 자, 김명옥님 준떡이 끌어안는 순간 끝이다. 자, 성도전님 준석이 싫어서 입당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 읽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유수연님 국민의힘이 이준석과 연대한다면 장동혁 대표는 당원과 지지자들을 배신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장동혁 당원들의 폭발적인 지지를 받은 이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당원들의 목소리 어떻는지. 자, 당원 투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석과 연대 어떤 이유로든 뭐 특검이든 뭐든 이준석 쩌리정당 세석 가지고 연대 이거 보십시오. 당원들 보수들이요 이준석을 보수라고 생각 안 합니다. 당대표 무슨 가스라이팅을 당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대로 지금 상황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 장동혁 쇄신안 중에요 청년 정치 당원의 목소리다 라는 말을요 우리가 다시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준석 연대를 말하기 전에 100만 당원의 뜻부터 들어야 하는지, 왜 한동훈도 이준석도 이 당에 둘 자리가 없는지 이 세 가지 쭉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은 영상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처음부터 선명했습니다. 장동혁 당대표에게 거는 기대는 당을 정비하는 겁니다. 쏟아내고 제대로 쏟아내고 난 다음에 제대로 질량을 채워가지고 중도가 매력을 느끼게끔 만들자. 이 말에 매력적으로 저는 느꼈기 때문에 장동혁 당대표 지지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약속과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온갖 똥찌끄레기들 끌고 모아가지고 연대? 말이 좋아 연대지 이거 연대입니까? 그냥 배신자들하고 손잡는다 라는 말 아닙니까? 아니 지금요 더러워진 흙물 깔아앉히고 흙 걷어내고 맑은 물 떠가지고 정당을 새롭게 만들자라고 해서 100만 당원이 가입을 했습니다. 그 기대를 안고 그리고 그 희망을 안고 지금 깨끗한 물 만들고 있는 과정에 갑자기 이준석의 똥 한 바가지 이건 뭡니까? 이거 테러 수준 아닙니까? 이거는요 정당 민주주의 뭐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만들겠다. 이거 배신하는 겁니다. 진짜 당원 중심으로 만들고 싶다면요. 이준석 연대에 대해서 지금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자, 지금 청년 정치 당원 목소리 그렇게 간판 걸고 쇄신하겠다라고 하는데 이준석을 이야기를 한다? 참 웃기죠. 자, 지금 장동혁 쇄신안의 포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청년 중심의 정당으로 만들겠다. 2030 청년 의무 공천제를 도입하겠다. 전문가 중심의 네트워크 정당으로 만들겠다. 자, 여기서 조금 애매한 게 경제 전문가 얘기 나오더라고요. 이 경제 전문가 유승민입니다. 이렇게 할까봐 참 골 때리는데요. 자, 그 다음에 국민공감 연대. 이기는 선거를 위해서 폭넓은 정치에 대해서 연대하겠다. 누구와도 힘을 모으겠다. 그래요. 힘이 필요할 때 제대로 모으는 게 진짜 승리죠. 그런데 여기에 이준석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당명 개정까지 얹었습니다. 자, 표면만 보면요. 청년 세대를 정치에 진입시키겠다. 당의 외연을 높이겠다.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겠다. 그런데 이 같은 날에요. 같은 맥락에서 나온 말이 또 뭐였냐면요. 주황색 넥타이 맸다. 폭넓은 정치 연대를 하겠다. 누구와도 힘을 모으겠다. 이코르 뭐 개혁신당 이준석에게 사실상 러브콜을 보낸 거고 반명 연대를 뭐 시동 걸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청년 중심이다. 국민 공감 연대다라는 말을 앞에 세우고 뒷동꾸녕으로는 이준석과 짜미짜미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거부합니다. 자, 청년이 정당에 들어와야 한다. 2030을 키워야 한다. 그 말 자체는 맞는데 청년도 아닌 녀석을 들인다라는 건 거부한다라는 거죠. 청년 정치 이코르 이준석이다라는 이 등식을요. 이거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준석은요. 20 때부터요. 시알리스 두알 유명하죠. 상납입니다. 상납이. 한동훈의 그 댓글 조작 사건 중에 이준석에 관한 글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대전 룸빵 상납이가 이준석입니다. 20의 정치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말이죠. 자, 이준석은요. 윤석열 정부 내내 공격에 선봉에 서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각종 의혹을 증폭시켰습니다. 명태균 7부사에서 코 파고 땅 파던 게 이준석 아닙니까? 그리고 최상병 특검
그 옆에 누가 서 있었습니까? 박정훈 대령 옆에요. 이준석이 마이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활활 불씨가 딱 붙자마자 쓱 빠지고요. 민주당의 희한한 변호사 하나 넣어가지고 박정훈 대령 끝까지 이 최상병 특검까지 몰아칠 수 있게 도왔다라는 거죠. 이때 대통령의 경로 프레임 엮어가지고 민주당의 공세 재료로 만들어 줬습니다. 본인의 성상납, 증거, 인멸 의혹은요. 윤핵관들의 정치 공작으로 만들면서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이거하고 똑같은 행사 발휘하는 게 누구냐면 한동훈입니다. 한동훈이 당원 게시판 여론 조작 사건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가 키보드에서 쳤잖아요. 그런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치라고 했습니까? 자, 이 결과가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내란 세력 취급받으면서 법정에 서 있습니다. 보수 정당은요. 계엄 프레임에서 사과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2030 진짜 청년들은요. 윤어게인을 외치면서 거리로 뛰쳐나와 있습니다. 자유대학 박준영 대표는요. 단식을 하면서 제발 법정이 공정과 상식 그대로 정치로 판결을 내리지 말고 정의로 판결을 내려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자유로 굶고 있지만 미래 세대가 이 굶는 것을 선택할 수 없다. 진짜 굶는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제발 판결을 정의롭게 해달라고 외쳤습니다. 이런 상황에 청년 정치를 열겠다라는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여론의 스피커가 됐던 이준석과 연대를 한다? 그건요. 배신의 정치를요. 청년 정치다라고 지금 택갈이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청년 정치는요. 선거 때마다 배신하고 탈당하고 6억 6천만 원 슈킹해 먹는 그런 선거 장사꾼이 아니라 지역에서 10년, 20년 버티면서 당을 지킨 무명의 청년 당원들한테 길을 열어주는 것이고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대한민국을 외쳤던 진짜 청년들에게 길을 터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당 안팎의 정서가 분명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이준석과의 연대에 대해서 지금 물밑 작업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이죠. 자, 한동훈은요. 당원 게시판 여론 조작 의혹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 등에 칼을 찌른 인간입니다. 이준석도요. 윤석열 정부 내내 공격과 이탈을 하면서 정부를 흔들었던 인물입니다. 둘 다 공통점이 뭐냐? 윤석열 대통령 고립시켰고요. 탄핵 프레임, 여론을 키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간들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메시지는 한동훈은 윤리위로 보내고 동시에 반명 연대다라는 이름으로 이준석과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건 말 안 되죠. 당원들에게 상처는요. 한동훈 전에 이준석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한 사람 찍어 보내고 다른 한 사람 드린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요. 정의 원칙의 문제를 넘어가지고요. 그냥 이 정치판이 쓰레기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윤석열 탄핵 여론 앞장서고요. 윤석열 정부 내내 총질했던 이 두 사람이요.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이다라는 이름을 걸고 있는 이 당에 남거나 들어오면요. 절대 안 되는 거죠. 당이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요. 당명 바꾸고 뭐 색깔 바꾸고 그것보다 배신의 족보를 끊어야 되는 겁니다. 삼족을 멸한다라는 거 모릅니까? 이준석계, 유승민, 김무성 그 위로 뭡니까? 범문파입니다. 문재인 세력과 손을 잡아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하지 않았습니까? 박지원이가 한 20명 정도 모질하다라고 하니까 김무성 어땠습니까? 형님 40명 준비됐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40명이 찬성하지 않았습니까? 그 배신의 족보 시작이 어디냐? 범문파 좌파와 손을 잡은 김무성, 유승민, 이준석 3대를 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요. 이거 뭐 이준석과 연대하기 전에 100만 당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장동혁 계엄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보십시오. 100만 당원들에게요. 한동훈과 이준석 당에 둘 것인가 당에 끌어들일 것인가 물어보십시오. 자, 100만 당원들에게 적은 이재명이다. 그래서 이준석과 연대하는 것이 맞다. 그거 물어보라 라는 말이죠. 이거 세 가지 당원 총투표하라 라는 거죠. 그렇게 전에요. 뭐 당명 개정이든 연대든 청년 정치든 이거 다 허울뿐인 말입니다. 진짜 당원의 목소리를 듣겠다라고 하면요. 여론조사 하라라는 겁니다. 지금 포털에 여론조사에 레거시 미디어 이런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말 말고요. 진짜 100만 당원의 실제 표를 물어보라라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세력으로 본다. 이 정권의 프레임에 맞서야죠.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이 그리고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라라는 겁니다. 윤석열 탄핵 구호에 불을 붙였던 인물이 이준석, 한동훈 이것들인데 이것들과 연대할 수 있느냐 당원들에게 물어보라라는 거죠.
윤호겐을 외치는 거리에 2030 보수 청년들과 함께 할 것인가, 청년인데 이제 40 됐으니까 연대라는 택가리 하고 나타난 이준석과 함께 할 것인가 물어보라라는 거죠. 이 길의 선택은요 100만 당원의 것입니다. 장동혁 당대표의 선택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장동혁 당대표 한 사람의 선택으로 지금 보수 정당은요 괴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진짜 새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정당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일단 장동혁 당대표 계엄사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 계엄사과에 대한 평가는 어찌할지 시간이 말해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남은 건 진짜 새 신의 방향이죠. 청년 정치 진입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준석 이름 버리십시오. 당원 목소리 좋습니다. 자, 그러면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의 1등 공신이었던 이준석, 한동훈 이거부터 걷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 계보 3족을 멸하라 라는 거죠. 자, 정치연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준이요 반명이 아닙니다. 배신의 족보에서 자유로운 사람들과 함께 연대를 하라라는 거죠. 차라리요 이낙연과 연대를 하는 게 낫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조국하고 이준석은요 별 다르지 않습니다. 둘 다 똑같은 인간들이다 라는 거죠. 보수 정당을 계속 흔들었고 정권이 무너지기까지 큰 역할을 한 두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과 연대를 한다? 이거는요 논리도 아니고요 정의도 아니고요 당신 모두 버리는 선택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정말로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가지고 미래로 나가겠다라고 한다면요 그 미래는요 윤석열 대통령의 칼을 꽂은, 우리 국민들에게 칼을 꽂은, 당원들에게 칼을 꽂은 한동훈, 이준석 안 된다라는 겁니다. 보수 정권의 심장을 팔아가지고 정치적 입지를 넓히려고 했던 사람들 걷어내라라는 거죠. 이것들 손꼽 꽂을 데 없게 만들기 위해서 100만 당원들이 지금 가입한 거 아닙니까? 당원들이 목소리를 내기 위해 가지고 지금 100만 당원 가입이 터졌던 거 아닙니까? 100만 당원은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배신한 것들은요 끊임없이 배신을 한다라는 걸요. 100만 당원들에게 이준석 연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당명 개정 전에 물어라 라는 거죠. 김영인 TV였습니다.